이야. 잘생겼다. 아니, 정준석 선생님. 진짜. 먼저 우리 맨 왼쪽에 네. 선생님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사람이 달라졌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30kg 감량을 하고 고지혈증까지 극복한 심장내과 교수 김용철입니다. 이야. 교수님이었어요? 심장내과. 아니, 독하시네요. 30kg를 감량하시다니. 저 때도 교수님이셨죠? 저 때도 교수님이셨죠? 아, 그러네. 저 때도 교수님인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제 아, 과거의 그치. 모습이라서 예.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셔요? 어떻게 부셔요? 무시기까지예요? 와. 그래도 본인 얼굴인데 또 괜찮나 싶네요. 예. 다음 선생님, 목에다 이제 걸고 계신 저 선생님도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야. 아, 잘생겼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철 선생님보다 3kg 더 빼서 33kg 감량하고 네? 고혈압, 고지혈, 간수치까지 잡은 비뇨의학과 이호원이라고 합니다. 오. 33kg. 그러니까 저 사진은 한 90kg대 정도 보이거든요. 한 108kg? 108kg. 역시 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더니 훨씬 더 젊어지셨네요. 얼굴만 젊어진 게 아니라 네. 그 몸속까지 젊어졌습니다. 혈관 나이도 젊어져서 오늘 그 혈관 나이까지 젊어지게 하는 다이어트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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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로 드시고요? 부셨어요? 그냥 무슨 접었어요. 예. 접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게 더 무서워. 도용이 무서운데. 자, 이제 세 번째 분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낯이 아, 이거 익는데. 되게 후덕해 보이시고. 예. 예, 과연 이분은 누구일지. 자, 얼굴 보여주세요. 정준석 선생님. 언제 찐 적이 있어요? 네, 또 맞습니다. 언제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저에게도 과거에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고요. 지금 한 15kg 정도 감량을 한 아. 한의사 정윤석입니다. 와. 오늘 엄지회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 흑역사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도 잘생겼다. 그래도 비율이 뭐야? 이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푸시겠습니다. 야. 자, 그리고 제일 이제 궁금해, 나는. 제일 궁금한 우리 여성 선생님, 엄지 선생님인데 네네. 누구실지 자, 공개해 주십시오. 진짜.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출산 후 15kg을 감량하고 허리 통증까지 싹 날려버린 약사 민재원입니다. 이야. 자, 이분들이 오늘요 뺀 살이 무려 93kg입니다. 와, 어떻게 그거를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총 93kg을 감량한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네네. 과연 오늘이 어떻게 이렇게 살을 빼셨는지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패 없는 중년 다이어트의 비밀, 신진대사를 높여랍니다. 근데 이 신진대사라는 말은 굉장히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네, 신진대사는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대사 들어보셨죠? 기초대사, 그리고 소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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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활동해야죠. 활동대사. 활동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대사는 진짜 숨만 쉬는 거 있죠. 폐하고 심장 있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요거는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기초대사고요. 아. 그다음에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위 12장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네.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나머지 버려질 거는 대장에 모였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네. 이게 소화대사. 소화대사. 마지막에는 저도 지금 말하고 떠들고 막 이러고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활동대사거든요. 이 세 가지 전체를 다 신진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뿐 아니라 신진대사만 잘 돼도 각종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생기는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상승. 아니,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그렇다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좀 발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리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고혈당,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신진대사 얘기를 할 때 내 몸을 쓰는 것보다 쌓이는 것들이 많아서 연쇄적으로 오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다이어트 전에 신진대사가 막 떨어지면서 건강상 아주 큰 위험을 겪은 분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누구? 누구신가요? 네, 부끄럽지만 접니다. 김영철 교수님? 네, 제가 체중이 살이 쪘을 때 95kg, 네. 허리둘레가 38인치였고요. 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네. 130 미만이 정상인데 네. 제가 184가 나왔습니다. 와. 제가 184가 나왔습니다. 와. 고지혈증을 제가 치료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환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너무 부끄러워서 네. 본격적으로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깐 의사 면허도 반납하셨다고 들었던데.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이니까 뭐 안 좋은 거 다 머릿속으로 알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이 찌셨는지 뭐 그때 뭐 이상 증상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항상 숨 쉬는 게 조금 힘들었고 특히 회진 돌 때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을 헐떡거려서 환자들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아니 환자들이 걱정해서. 네. 그리고 김영철 선생님도 그렇지만 또 한 분이 더 계시다고 이 쓰리고를 앓으신 분이 그리고 누구? 누구? 홍선도? 예. 예전에 고혈압도 있었고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이 네. 정상보다 55가 더 높아서 255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간 수치 검사를 했더니 ALT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40이 정상인데 제가 6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이 아파트 2층인데요. 네. 그 계단 올라가다가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고 시야가 까매지더라고요. 2층인데 올라가다가 2층인데 한 층만 올라가면 돼. 네, 벽 짚고 한 까매지면서 콕 쓰러졌는데 쿵 부딪힌 것 같은 기억을 했어요. 네,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네. 그래서 살을 뺐습니다. 결심을 하셨구나. 근데 이 역시 가지고 계시던 지병들이 확실히 달라졌는지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네. 살 빼고 나서 혈액 검사는 다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네. 총 콜레스테롤이 188까지 감소. 와. LDL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이호원 선생님은 33kg을 감량했잖아요, 무려. 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갔고 네. 혈압이 와, 혈압, 콜레스테롤. 아니, 콜레스테롤, 혈압, 간 수치가 살을 빼니까 확 떨어졌는데 이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네, 일단은 비만하다는 거는 지방이 많이 축적돼 있으면서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혈관에다 계속 염증을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간 수치도 이런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괴되는 간 세포도 늘어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살이 빠지니까 그런 염증 일으키는 지방도 훨씬 없어지니까 혈압도 정상되고 고지혈증도 정상되고 간 수치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하구나. 자, 계속해서 또 신진대사가 떨어졌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비만 유발. 저도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들도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소화비만이 올 확률이 좀 높은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게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신진대사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만이 될 수 있거든요. 성인들은 지방세포나 이 세포가 숫자가 아주 일정한데 부피만 커지기 때문에 다행인데 근데 소아들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세포가. 그러면 나중에 성인 돼서 살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왜 패스트푸드 잘 안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나오신 네 분 중에 어릴 때부터 비만이었던 말 그대로 소아 비만을 겪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소아 비만?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갖고 계십니다. 정중 선생님. 진짜? 그래서 정수석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살이 쪘다고 하셔서 네네. 그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야. 보겠습니다. 어떤 타입? 근데 이게 몇 살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몇 살 때예요, 선생님?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요? 네. 13살. 네, 13살이었는데 저 때가 거의 체중이 70kg 정도. 오. 성인. 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24살 이상이거든요. 외모상으로는. 외모상으로. 예. 저는 또 특히 심했던 게 예. 그 두드러기입니다. 아. 막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 증상이 되게 심했어요. 예. 네. 지방이 너무 많아서 예. 염증이 바닥에 생긴 문제가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 아니 실제 생각을 그 합니다. 아토피하고 비만이 똑같이 증가를 하거든요.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토피가 다른 나라는 잘 없는데 우리나라나 이렇게 새롭게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 나라에서 발전한 이유가 이렇게 과다하게 돼서 비만된 소아한테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네.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생기는 문제 마지막입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 아니 아까 민재현 선생님 다이어트 하기 전에도 허리 통증이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하는데 신진대사가 이것도 떨어져서 통증이 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이제 20kg가 쪘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 아이만큼의 무게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되게 우울했어요. 놀랐어요. 네. 아이만큼은 빠져야 되는데 네, 면역력도 뭐 떨어지고 호르몬도 불균형이 오고 또 이제 허리 통증도 오고 잠도 설치고 막 그랬었어요. 근력은 또 약해졌는지 뭘 들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놓치고 아이고. 네, 걷다가도 발목도 이렇게 접지르고 그래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네, 실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 더하기 태반 무게만큼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5kg도 안 빠집니다.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자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심장하고 폐도 오랫동안 눌려 있게 돼요. 그래서 폐활량도 훨씬 줄어들어 있죠. 심박출량도. 그럼 아까 우리 배웠던 신진대사 중에 기초대사라는 것도 떨어져 있잖아요. 네. 요만큼만 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애를 낳자마자도 사실 기초대사도 빨리 돌아오지 않고 그걸 추스리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염증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애 낳고 1년 안에 꼭 회복을 해야지만 그때 진짜 옛날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붙어 있는 살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 선생님께서는 지금 살을 뺀 다음에 확실히 몸의 변화, 좋은 변화를 느끼셨어요? 네,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 낳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고요. 그 허리 통증도 싹 없어졌습니다. 아니 또 제가 듣기로는 건강만 좋아진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신 다음부터 상 받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 또. 네. DJ 권천인 줄 알았어. 우와. 동작세네. 복근 저렇게 나오기가 남자보다 훨씬 힘들어요. 맞아요. 저 복근 보세요, 저거. 아직도 있습니다. 잠깐만 저 궁금. 보여줘.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여주면 두 분이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보여주면 너무 부럽네요. 네. 같이 아예 둘을 낳는데. 저는 끝났는데요. 셋이요. 아우, 뭐 할 말이 없네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엄지 선생님들이 신진대사를 높이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자, 먼저 33kg을 감량한 이호원 선생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신진대사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고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다이어트 하는데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한참 핫했던 저탄고지라고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네, 거지.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뭐 네, 이런 있어요. 느낌이었는데 고기도 삼겹살은 지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먹어도 좀 괜찮은 거예요? 예, 그거는 안 되고요. 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바로 우둔살 버거입니다. 우둔살. 근데 우둔살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우둔살은요 소의 엉덩이 안쪽 부위를 말하거든요. 소고기 중에서도
가장 지방이 적고 이 단백질이 많은 부위라서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100g당 지방 함량이 삼겹살은요 35.7g인데 비해 이 우둔살은 11.17g으로 아주 적고요. 100g당 단백질은 닭가슴살 22.97g과 비슷한 20.39g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낮고 단백질은 높은 이런 다이어트에 좋은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좋겠지만 맛은 없잖아요. 한참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장조림, 장조림 맞아, 정도로 맞아. 해먹거든요. 홍두깨살처럼. 근데 이렇게 버거를 만드시니까 이게 또 무슨 맛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레시피 자체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하면은 부드럽고 촉촉하고 질기지도 않습니다. 어머나.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맛있어. 우와. 맛있어요? 퍽퍽한 느낌도 없고 부드럽고 양념도 돼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고기가 진짜 질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포크로 눌러도 다 찢어져요. 그러네. 네. 아니 저도 어쨌든 이걸 딱 먹으니까 다이어트는 뭔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겨서 똥별 엄마 좀만 기다려서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kg 감량하신 김용초 교수님이 신진대사를 높여서 중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법,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어떤 겁니까? 네, 바로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강화해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똑같이 운동을 해도 살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근육은 하체,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을 강화해주면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신진대사도 높아져서 중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체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 맞아, 맞아. 근데 그 운동이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지루해서 이걸 꾸준히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체를 단련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을 건데요. 네. 의자를 끝까지 앉지 않고 한 3분의 2 정도만 벌터하는 걸터. 얽혀서 앉아주시고 그렇게 하고 옆에 의자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잡아서. 잡고 발 앞꿈치로 발가락으로 바닥을 미는 듯한 느낌으로 예. 뒤꿈치를 아, 뒤꿈치를? 네, 3초간 들어. 힘 들어가네 햄스트링에. 종아리에 힘 들어가요. 네, 그냥 뒤꿈치를 들면 안 되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발 미는 듯한 누르면서. 느낌으로. 엉덩이 힘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무릎에 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네. 앞꿈치를 3초간 들어줍니다. 앞꿈치를? 네. 이게 아주 저기 허벅지에 힘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꿈치랑 뒤꿈치를 반복해서 들어주면 네. 종아리 근육이 자극이 되면서 혈관이 펌핑이 되니까 네, 하체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TV를 넉넉히 보는데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아, 봐도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죠. 오. 이번에는 이제 이 하체를 좀 더 자극을 할 건데요. 아, 좀 더.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일단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이렇게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네. 이 고관절을 네.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 느낌으로만 하면 됩니다. 내려올 때는 발이 바닥에 닿을랑 말랑. 네, 그렇게 해야 무릎이 안 아프고 고관절만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도 힘 많이 들어가네.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요? 그래야지 힘이 더 많이 들어가네. 네, 천천히.
왼쪽 10회, 오른쪽 10회 최소 20회를 1세트로 해서 5세트 정도만 하시면 다음 날 허벅지랑 엉덩이가 야. 튼튼한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아니, 이거 진짜 왜 헬스장에 이거 레그 프레스 레그 프레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가서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근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하면 무릎에 부담이 되니까 네. 네, 고관절만 접었다 폈다가 천천히 하는 느낌으로 하면 무릎에 전혀 부담이 없이 하체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